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용호입니다. 오늘은 계속 요즘은 우리 남쪽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 좀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질성이라면 이질성이죠. 이게 좋은 의미로의 이질이든 나쁜 의미로의 이질이든 어쨌든 남쪽과 제도적인, 체제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쭉 몇 개 보여드렸는데, 오늘 뭐 이렇게 그 집을 남에게 주는 이런 모습들, 양보하는 모습들, 이거는 거의 뭐 수두룩해요, 이런 장면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좀 보여드릴 거고요. 또 계속 앞으로도.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약간의 그 경직된 북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북은 뭐든지 공산당으로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뭐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고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상명하복적이고 꼼짝 못하고 이런 식으로만 우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 그런 장면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같은 조직, 그게 공장이든 농장이든 어쨌든 한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내에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상관의 명령을 밑에 부하가, 하급 직원이 거부하고 말 안 듣는 경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도대체 그 북에서의 영화라는 것은 인민 교양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민들 계몽하고 교양하는 데 쓰이는 거라. 그러니까 즉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처럼 사람들이 살아야지 된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즉 그래서 뭐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대하고 어르신들 존경하고 뭐 쉬운 말로 이런 식이에요.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고 좋은 식으로만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북쪽 영화는.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이고 권선징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럼 인민들에게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양물로서 제작하는데 하급이 상급한테 개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뭐 한두 영화가 아니에요. 거의 뭐 모든 영화가 그렇다 싶을 정도로 영화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인물과 긍정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듯이 그런데 우리 같으면 오히려 위에서 지시를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걸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게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하나의 장면으로 과연 영화 속에서 그러면은 그 상급의 지시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고 영화는 또 재밌는 거는 그 거부하는 사람이 옳아요. 거의 대부분 거부하는 사람이 옳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옳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민을 교양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쉬운 말로 말하면 개겨라. 네가 옳으면 개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영화 속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과연 우리 남쪽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런 상급의 지시에 대해서 하급이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걸로 그것 중에 이제 하나 제가 가져온 거는 2001년도에 창작된 길을 비켜라라는 영화입니다. 길을 비켜라. 지금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가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가 98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한참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든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시 북에서는 그 평양 남포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을 바꿔갖고 청년 영웅도로라 그래요. 청년 영웅도로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평양하고 남포 여기로 따지면은 서울 인천쯤 되는 겁니다. 남포가 가장 큰 항구니까 평양에서 그 서해안의 남포항까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 과업이 주어지는데 그 고속도로 건설에 시멘트를 담당한 기업이에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가.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2001년도에 제작됐고 그랬을 때 98년도부터 쭉 그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형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에서 그 세멘트를 공급해야 하는데 고난행군 시기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젊은 준기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멘트를 자력갱생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우리 자국 내에도 국내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결국 관철시키는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그 영화에서 얘기 나온 걸 잠깐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문 내가 전번에도 말했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 기사장 동지, 그 상서 중속 광산에선 경소급뿐만 아니라 이수석급 시편도 많이 채취했습니다. 기사장 동진 어째서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합니까? 이 동무가 점점 동무 지배인 동무가 동무와 같은 준기사의 말만 믿고 숱한 노력과 자금을 들여 광산을 개발하자고 할 것 같은가? 가뜩이나 공장 일이 복잡한데. 전 간부 동지들이 이렇게까지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부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참, 왜 더 붙일 감투가 없나? 좋습니다. 모두가 반대래도 전 꼭 우리나라 속고를 가지고 세멘트 생산의 열쇠를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동무 더 소란을 피웠단 실험실에서 현장으로 옮겨놓고 말겠소. 형님, 말 좀 합시다. 하자는 말이 뭐야? 그래, 지변이 어쨌다고 한다며? 동무 집이야? 그러니 제 아버지 역성 들자고 달려왔나? 야, 부끄럽지도 않아? 뭐라고요? 좀 서라요. 난 아버지 역성을 둘자는 게 아니라 형님같이 생사람이 뒤집이지려나 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이 참을 수 없어 그러는 거야. 정당한 말도 뒤집이지라. 뭐가 정당해요? 석고광산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땅에 떨어진 석고나 주라고 하는 게 옳다고 봐? 석고 개발? 그래, 우리나라에 석고가 있어요? 그야 물론 내 동무아버지한테 번때를 보이기 위해서도 내 기어이 우리나라 석고로 세멘트를 만들 테니 결판은 그때 가서 보자. 이문철, 비서동무, 뭘 숨기겠소? 난 어제야 이문철 동무의 실험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선 밤새 잠이 와야지요. 그래 그 길로 실험실에 갔수다. 그런데 그 차돌매이 같은 친구가 뭘 했는지 압니까? 내 앞에 모든 걸 다 가져다 놔. 실험 분석한 거랑 연구한 걸 모든 걸 다. 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지배인 동지라고 이걸 다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까? 지배인 동지는 반대하지만 전 우리나라 속고로 꼭 세멘트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그래 신심이 있는가? 예? 신심이라는 게 딴 겁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내야 하고 또 꼭 그렇게 되는 법이시오. 이 차돌매이 같은 친구. 놓으십시오. 내 동무한테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할까? 옳지. 아니, 자, 이러지 마십시오. 예. 훈철이 내 동무한테 인사를 해야겠소. 동무의 그 배짱이 고마워 인사를 해야겠단 말이오.
자,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집이 있는 집. 훈철이 동문 그 배짱으로 꼭 국내 석고를 성공시키라고. 그래서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응? 집이 있는 집. 됐어. 괴롭지만 전 당의원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전 아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심장을 보지 못한 청맹관이었습니다. 비서동, 가타부타 할 것 없이 고수가결을 하자는 걸 제기합니다. 어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 준기사가 여기서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CEO입니다. 최고 경영자예요. 그 공장의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는 어느 정도 큰 기업이냐면은 북에서 시멘트 공장으로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북쪽의 시멘트 생산량의 약 40%를 여기서 생산해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위치는 김일성 광장을 여기에 광화문 광장에 굳이 비유를 하자라면은 저기 남동쪽 방향으로 약간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많이 가서 한 판교, 용인 이쯤 되는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정도에 있는 그 공장이에요. 그 남쪽으로. 근데 어쨌든 이 상원시멘트 공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을 영화로 만든 것 같고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데 개기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그냥, 에이, 뭐, 월급쟁인데, 뭐, 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위에서 난 시켜서 한 건데라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준기사가 자기의 주장을 결국은 관철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민을 교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일단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지배인이 결국은 보니까 준기사가 한 그 뭐라고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이 친구 말이 옳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그 준기사 말대로 따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장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의 그 기업 조직 문화는. 하지만 북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나오듯이 당위원회에서의 집체적 결정이 그들의 그 최고 기관입니다. 그 지배인, CEO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당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 당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습들 잠깐 영화 속에 보이지 않을까? 당위원장, 즉, 그 당비서와 지배인 뭐 쭉 그 그룹들이 있어갖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 교육을 그 교과서에서 배우고 이럴 때 대한의 사업 체계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대한 전기공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조직 체계를 꾸려야 된다. 기업의 조직 체계를 꾸려야 된다 했던 그 대한의 사업 체계에서 만들어진 대한의 사업 체계가 그렇게 집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당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이 대한의 사업 체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계기는 명령을 거부하는 그 친구의 의견이 옳다라고 영화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모두가 주인이 있고 그 주인된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원 시멘트 그 공장에서 그 뭐라 그러나 아까 청년 영웅도로에 시멘트를 공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맡았다고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 상원 시멘트가
그 영웅도로와 관련된 영화를 몇 편 있어서 간단하게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청년들을 자랑하라는 영화가 그 영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청년 돌격대원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예, 그것도 보면은 뭐 괜찮고요. 또 하나 내가 사는 과정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영웅고속도로, 그 청년 영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처녀 영웅이 하나 있어요. 젊은 나어린 처녀 영웅이 하나 있는데 그 영웅 이경이가 그 이후에 결혼해서 그 또 이렇게 사는 모습들, 그런 거를 또 담은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과정 이렇게 쭉 있고요.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북쪽의 하나의 공장에서 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